자,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좀 개념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똑같아요. 법률관계, 권리의무관계는 뭐다? 의사표시. 의사의 표시가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걸 계속 배웠어요. 그리고 의사표시. 개인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여준다. 그의 표현이 뭐다? 사적 자치 원칙. 이런 개념이 나오고 이 개념이죠? 너희들이 알아서 함이 되면 존중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근데 이 이상은 뭐냐면 개념은 처음에 나와요. 각자 개인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이성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쉽게 해서 가불관계가 존재하고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몰상식하는 어떤 내용의 계약도입니다. 과연 그런 계약도 존중해 줄 필요한지. 쉽게 해서 계약 사적 자체의 원칙을 강조한다면 신체 장기 매매 계약도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약이면 급부이행의 문제가 있잖아요. 장기를 안 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신장 달라는 청구 소송을 했다는 가능하다는 거고. 그럼 법원은 피고는 온가에게 신장을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의사표시의 효력을 배우는데 제한은 결국은 이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한함으로써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제한의 방법이 어떤 형태냐? 개별적인 사건을 계속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 있죠. 예컨대 저번 시간에 했던 법률행위에서 일정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처벌 규정을 두고 그리고 강행범규일 때는 법률, 계약의 효력까지 부인시키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직접적으로 부동산 신명법처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아예 효력 자체를 무효라고 명시하는 겁니다. 민법에도 그러한 규정들이 있어요. 제한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무효이다. 이런 식으로 효력이 없다는 거.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계약을 체결했고 성립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의무 관계 없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급부이행 문제가 있다 없죠. 권리의무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급부이행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급부이행 문제가 있어야 권리의무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효력이 없으면 그런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도인 상대로 이거 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진다는 얘기입니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그럼 무효다. 그럼 무효 사유를 가장 합리적으로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A의 경우, B의 경우, C의 경우는 무효다. D의 경우 이렇게 유형화시킬 필요한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우리가 계약관계 내용은 다양해요. 5천만 명 우리나라 국민 인구가 5,200만이면 계약관계도 5천만 이상의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계약의 내용은 사적 자체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경우를 5천만 형태로 다 유형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추상적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걸 쓰는 거예요. 그게 먼저 백사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는데 급부와 반대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할 때 좀 구체적이에요. 근데 그런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추상적으로 103조를 주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A일 때 이렇게 한다, B일 때 이렇게 한다, C, D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기술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추상적 규정을 주는 겁니다. 포괄적이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서 해석이 가능한 포괄적 개념의 추상적 개념의 규정을 둔 겁니다. 그게 뭐다? 103조 사회질서에 관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내용은 무효다. 오늘 배우는 시간은 103조입니다.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 무효로 한다. 이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비교를 했을 때 부동산 신명법 때는 뭐라고 썼죠?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이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108절 허위 표시는 무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비교했을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 딱 와닿습니까?
개념적으로 설명합니까? 명의신탁 약정하잖아요. 명의신탁자, 수탁자 등장하는데 신탁자가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맡겨두는 거고 여전히 소유권은 수탁자 앞으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적 행사하는 거잖아요. 허위 표시는 당사자가 통정하여 허위에 그럴 의사가 없으면서 그런 외형을 갖추는 거예요. 그거 볼 때는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런 내용이면 매번의 유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법이요. 항상 그러셨는데 전세 사기가 나면 예방을 못했잖아요. 그럼 맞춰서 예방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요. 항상 법은 보수적이고 뒤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대비해서도 무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잖아요.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제한은 법에 따라 합니다. 의사표시는 자유권이에요. 그럼 자유권 제한은 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103조예요. 이게 지금 이해를 위한 포석입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럼 시험에 뭐 나오냐? 뭐 유형 나오고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 시험은 반사의 질서의 범죄 무효인 경우, 아닌 경우 나와요.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무효인 경우와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지 아니해서 유효한 경우를 구분해서 해당 무효냐 유효를 물어봐요. 그런데 최근에 시험은 35회 때는 뭐냐면 무효인데 무효의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배웠죠. 무효는 지금 배우는 것은 반사의 질서에 해당돼서 무효인 거지만 좀 전에 저번에 시험 뭐였죠? 법률, 강행규정 아니면 효력규정이죠. 효력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무효냐 아니냐 그것만 알면 되는데 지금은 무효의 구체적 사유가 반사의 질서인지 즉 103조 위반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의 위반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35의 1번 문제 그거였습니다. 반사의 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러니까 뭐였냐면 지문에 강행법규 위반과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를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효가 어떠한 건지 반사의 질서의 법률의 무효인 건지 아니면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의 위반의 무효인지를 이제 그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35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구분 안 했어요. 그냥 반사의 질서면 이 안에서 구분하면 되는 거였어요. 법률 규정 위반이면 그 안에서 유효냐 무효냐 나누면 되는데 이제는 섞어요. 무효의 원인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거를 시험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암기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의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앞으로 제가 법률에 뭐라고 했죠? 법률행위라 쓰고 계약이라고 읽으세요. 그럼 계약의 내용이에요. 계약의 내용이냐?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이에요. 계약서. 계약서를 쓰시면 이 계약서에 적히는 것이 내용이라고 생각, 법률행위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같은 말은 아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서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가 된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이 내용은 이렇게 돼요. 계약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계약서의 내용이 유효한 경우에도 계약서 내용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기타 다른 조건이 결부돼서 무효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확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에서 모든 교과서 이렇게 나눠요. 왜냐면 이 내용 계약서 103조 문구에는 계약서 내용이 그건 되지만 확대 해석했어요. 확대 해석한다. 근데 그 시험은 되게 중요한데 그거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요. 계약서 내용 자체가 반사이죠. 말 그대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자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무효는 아니지만 다른 사정이 부과되어 무효로 되는 경우 해서 세 가지 나눠요.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경우,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조건이 결부된 경우, 아니면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내용 자체는 유효하지만 이러한 부가적인 사정이 첨가돼서 무효가 된다.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냥 이거는 묻진 않아요. 이게 어떤 유형에 해당되냐? 그건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필요는 없는데, 자, 예컨대 소송에서 증언할 수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 지급. 대가 지급 약정에 보면 이걸 해주면 증언해주면 내가 돈을 줄게 하고 약정하면 계약이에요. 계약 약정을 쓰고 계약으로 읽는다. 그럼 계약에 넣어요. 대가 돈 주는 거예요. 계약에 넣는 건 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는 게 그 자체가 불법입니까? 사실세 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거예요. 다른 부가적인 사정이 첨가된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다? 다시 들어가서 어떤 경우냐면 반사의 질서에 해당하는 금정적 대가가 결정된 거예요. 통상 증언을 하는데 통상 용인될 수준 넘는 얘기는 위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 주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사회질서에 반한 게 아니지만 통상에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에 해당하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유형을 묻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동기의 불법이에요. 나중에 차고할 때도 동기 차고가 중요한데 하나 공부하려면 요거예요.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 동기는 기억할 게 뭐냐면 계약서에 뭔가 다 쓸 거 아니잖아요. 동기는 이 계약서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동기는 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만약 이 동기가 계약서에 들어가면 더 이상 동기가 아니에요. 이 동기라는 건 결국은 계약서에 포함이 안 됐다. 동기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한다? 계약서에 포함이 안 되었다. 그 얘기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에요. 따라서 계약의 내용, 근데 법률행위 내용은 뭐죠? 계약의 내용이잖아요. 계약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가 설사 사회질서에 반하다 하더라도 무효는 아니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착오도 많자 있지만 동기 불법 유형이 더 많아요. 이 사회 103조의 현실에서는 동기 불법이 더 많아요. 나중에 착오도 동기 착오가 더 많아요. 그래서 동기로, 즉 법률의 내용이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03조에 적용된다. 어떤 경우다? 잘 기억하십시오. 동기의 불법입니다. 동기 불법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 경우에는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다. 요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동기는 계약서의 내용은 아니지만 표시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의 동기는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 것이다. 어떤 경우냐면 사법 정성 카지노는 이제 합법인데요. 불법 도박 생각하십시오. 사설 도박장에서 돈을 빌렸을 때 그땐 동기가 명확하잖아요. 돈 떨어지니까 꽁짓돈 빌렸었잖아요. 그게 동기의 불법이야. 알려진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돈을 빌려주는 게 불법입니까? 여러분, 돈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까? 법률의 내용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그 동기의 불법은 도박 자금을 사용하는 케이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 뭐냐면 요게 가끔 나와요. 이상의 유형에 해당돼요. 그래서 103조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래서 법원은 103조를 주장하게 되면 먼저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 유형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지를 먼저 살펴봐요. 그래서 이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103조 위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유형에 들어가야만이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 유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이 유형이 아니면 103조 위반으로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을 따져봅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이 표현을 아셔야 합니다. 단지 이상의 각 요건, 이 유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단지 법률행위 성립과정이하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뭐다? 반사의 질서의 법률에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 표현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옛날에 고문, 감옥에 가다 놓고 고문해서 계약서에 도장 찍게 한 게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103조에 해당되지 않느냐가 쟁점이 있는데 그거는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성립 과정에 강박에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요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취소의 문제다. 110점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수험생 입장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 표현만 기억하십시오.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103조의 문제가 아니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요 표현. 이것만 정확하게 하십시오. 성립 과정에 강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한 경우에는 103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거죠.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반사회 질서 법률에 해당되어 무효다. 그럼 틀린 거예요. 반사회 질서 법률에서 무효가 아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바꿔 쓰셔야 합니다.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되면 이제 중요한 시험 출제부터는 무효인 경우, 103조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와 그 다음에 당연히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경우,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이건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무효요. 우리가 근데 아까도 배웠죠. 정조 시간에 법률 규정에 위배된 법률의 효력에서 무효일 때는 확정적 무효고, 그때 139조 무효행위 추인에 대해서 한 거 있잖아요. 똑같은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도 기출 지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추가로 해서. 자, 뭐가 있는 조문을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103조 내용이거든요. 선량한 불응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한. 이게 반사회 질서예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라고 써 있습니다? 무효다. 이게 뭐라고 했죠? 계약이라고 했어요. 법률행위라고 읽고 계약이라고 쓰고 법률행위라고 쓰고 계약으로 읽는다. 사회 질서에 반한 반사회 질서의 계약은 무효이다. 그 다음에 끝이죠. 뭐가 또 있어요? 단서가? 없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단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아니면 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자, 이게 뭐냐면 3자 보호 규정이라고 해요. 법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고 없어요. 그럼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즉 103조 관련해서는 기억을 하십시오.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없다? 보호 규정이 없다.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103조와 관련해서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